우리 1번 선택하신 여러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하얀색 룬스톤을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의 메시지 읽어볼게요. 오늘 주말이라서 셔플 영상 생략하고 5개의 카드를 리딩합니다. 오늘 주제는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이룰 성취라는 주제로 알아봤습니다. 먼저 행운의 키카드와 세상의 조언 카드를 오라클 카드로 한번 먼저 열어볼게요. 자, 키카드는 나인 오브 펜타클이 나왔고요. 자, 그리고 오라클 카드는 26번 나러 리프 엔딩이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자, 첫 카드 킹 소드, 컵의 여왕, 자, 킹컵, 부부가 나왔네요. 자, 그리고 나인 오브 펜타클, 식스 소드, 11번 메이저 정의 카드, 3번 메이저 여왕제, 디 엠프레스. 자, 그리고 마지막 카드는 퀸 소드가 나왔습니다. 자, 먼저 제가 메시지 요약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신의 조건 없는 믿음과 신념에도 불구하고 당신에게서 떠난 누군가나 무언가가 있어서 상황의 열쇠라고 느낀다 해도 당신은 걱정할 것 없다. 그것은 자연의 계절이 바뀌듯 당신의 인생에 중대한 전환점이 도래했음을 알리는 일이다. 그 변화는 낙엽을 춤추게 하는 우아한 선율과도 같은 가을바람처럼 당신의 삶에 풍요의 알곡과 과실이 넘치게 하려는 신성의 의도다. 그러니 당신의 충만할 인생에서 떨어진 낙엽 한 잎에 두려워 말라. 오히려 기뻐하라. 그것은 다만 떨어지는 낙엽 한 잎이 아니라 당신에게 고난의 끝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명확한 신호다. 자, 우리 1번 분 오라클 카드를 제가 먼저 좀 같이 보면서 요약을 해드렸는데요. 굉장히 이미지가 지금 제 요약 내용과 좀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보여드렸어요. 자, 여기 보시면 나러 리프 엔딩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메시지는 원래 고난의 끝을 보여주는 카드거든요. 그런 어떤 과도기, 변화의 시기. 그래서 당신은 과도기를 쉽고 우아하고 아름답게 지날 것이다. 이런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뭔가 여러분이 그런 전환점을 맞이하신 느낌이에요. 그래서 당신은 이미 충분하다. 변화란 새로운 탄생과 새로운 새벽의 어머니다. 다가온 인생의 전환점을 감사로 맞이하고 당신의 인생을 채울 넉넉한 풍요의 결실을 만끽하며 웃고 춤추라. 이런 메시지가 있는 카드입니다. 자, 이 오라클 카드의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해 보여서 제가 좀 먼저 보고 여러분께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메인 카드를 한번 볼게요. 자, 우리 1번 분 먼저 여러분의 카드가 좀 특이한 점이 있어요.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잘 보시면 지금 궁정의 왕과 여왕이 다 나왔어요. 그죠? 컵의 여왕과 왕이 나왔고 칼의 왕과 여왕이 나왔어요. 4장이나 나오고, 그리고 이제 보면 다 인물이 위주로 되어 있죠. 거의 다 메인으로 인물이 표현되어 있고 이 한 장만 빼고, 그래서 굉장히 느낌이 특이했습니다. 자, 오늘 주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 먼저 나온 카드들이 이제 바로 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그럼에도를 보려고 한 건데요. 일단 저는 어느 인간 관계적인 면으로 리딩이 전체적으로 풀릴 것 같으니까요. 만약에 그런 이슈가 없는 분이다 하시면 맥락에다가 인물 대신에 여러분이 현재 궁금해하고 계신 어느 일이나 그 일의 성과 자체를 대입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어떤 비즈니스 관계도 있고 많겠죠. 근데 만약에 그런 게 전혀 없다. 나는 뭐 어떤 관계적인 그런 게 없다 하시면은 이제 다른 카드를 한번 선택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약간 명확해서요, 너무. 자, 실은 저는 여러분 약간 싱글맘, 싱글 데디 분들이 좀 예시로 딱 떠올랐어요. 그래서 어느 예시입니다. 그래서 어느 관계 안에서 내가 분리된 상황,
그게 정말 혼인 관계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비즈니스 관계가 분리된 경우의 예시로도 볼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그 상황을, 그 분리의 상황을 앞두고 계신 게 아니라 이미 어느 정도 그러한 상황이 막바지 진행 중이거나 과거에 이미 있었던 것으로 시점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게 없으셨던 분들은 또는 현재 그렇지 않은 분들은 조금 다른 카드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싱글맘, 싱글 데디 분들을 예시로 해서 한번 리딩을 풀어볼게요. 그래서 말하자면 이게 어떤 나의 상대입니다.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어느 상대. 일단 내가 2가지 이상의 책임이나 의무를 결국 혼자 짊어져야만 하는 어떤 수적으로 열세인 상황. 이렇게 지금 킹소드와 식스소드가 나왔잖아요.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여러분 잘 보시면 여러분 건 그냥 놓고 전체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큰 그림 전체를 보면서 할게요. 이게 지금 칼의 왕과 칼의 여왕이 처음과 끝으로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어요. 스프레드 상으로도. 그래서 내가 정말 모든 걸 걸고도 믿었던 나의 분신 같은 어떤 사람과 분리가 됐어요. 그래서 이젠 이게 이동의 키워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족의 키워드도 있어서 뭔가 어떤 분리된 상황이 느껴져요. 내가 그렇게 분리를 겪으면서 이제 일과 육아를 내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부담해야 하는 열악하고 불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 이제 이 뒤에 카드들이 바로 여러분이 이루실 성취입니다. 퀸컵과 아래 정의 카드. 퀸컵과 정의 카드가 나왔는데 사실 정의 카드는요 법적 이슈가 있을 때 나오는 카드이기도 해서요 예시 안에서 여왕의 모습을 한번 보면 관계를 내가 이렇게 어떤 정리하게 되면서 내가 굉장히 감정적으로 우울감에 빠지고 힘들었지만 그걸 누구에게 쉽게 말하거나 털어놓을 수 없는 그런 슬픔을 간직하고 빠져있는 그 우울감에 빠져있는 그런 모습이 느껴집니다. 자, 뒤로는 킹컵과 아래 여왕즈 카드가 이렇게 나왔는데요. 먼저 이 컵의 왕이 정말 귀인으로 보이거든요. 사실은 이게 여러분이라면 이런 여러분에게 다가올 어떤 인물로 보이는데 여러분과 잘 맞는 지금 같은 원소로 이렇게 컵의 여왕과 컵의 왕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굉장히 잘 맞는 그런 새로운 이성의 출현으로도 볼 수 있겠고 또는 비즈니스라면 이제 새로운 어떤 동맹의 기업이나 뭔가를 찾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또는 나를 감정적으로 잘 위로해주고 이런 앞에 겪어온 어떤 이런 해결의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이 우울감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위로해주고 또 동병상련처럼 자신도 그러한 슬픔을 이미 겪었고 이겨낸 과정이 있기에 여러분의 어떤 나의 다친 마음 지금 보면 컵의 여왕이 들고 있는 컵은 지금 열려 있잖아요. 왕의 컵은. 근데 여왕의 컵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다친 마음, 감정 상태를 보여주거든요. 그것을 열 수 있도록 진정한 도움을 주는 또는 성별과 상관없이 그런 소울메이트일 수도 있겠다. 그것의 등장으로 볼 수 있겠다 보입니다. 자, 아래 함께 나온 여왕즈 카드는요. 여러분의 부의 끝판왕이라고 제가 항상 자주 말씀을 드렸어요. 이 카드를. 어떤 그냥 부도 아니고 큰 부와 크게 증식할 자산가를 보여주는데요. 자, 이 여왕즈 카드가 나왔다는 것은 그런 어떤 도움의 힘으로 이런 어떤 힘으로 여러분이 위안을 받고 치유받을 수 있는 그런 도움의 힘으로 상황을 이겨내면서 우울감을 극복하면서 여러분은 비록 내가 혼자지만 두 사람이 힘을 합해도 이렇게 예전엔 내가 맞벌이를 해도 힘들게 맞벌이를 해도 기대조차 할 수 없었던 수입 금액, 큰 수입 금액 혹은 그 이상의 어떤 금액이 정말 지속해서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증식하는 그런 어느 큰 금전적 기회나 바탕을 통해서 굉장히 크고 단단한 경제력을 여러분이 소유하게 되실 거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마지막 우선 제가 끝까지 먼저 읽어볼게요. 마지막 나인 오브 펜타클과 퀸 소드. 바로 이렇게 큰 경제력을 기반으로 내 삶에 독립적이고 단단한 입지 그것을 성취한 여러분의 모습이죠. 이 퀸 소드가. 이거는 제가 워라벨의 정점이라고 부르는 카드입니다. 나인 오브 펜타클. 대저택의 귀부인, 안주인 이렇게 표현하는 카드인데요. 일과 삶의 균형이 아주 조화로운 부유한 인물을 말하거든요. 근데 퀸 소드와 같이 나왔어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경제적으로 독립한다.
아주 독립적인 경제권을 완벽하게 잡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예시의 상황 안에서는 내가 사회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안정적으로 기반을 완벽히 잡음으로써 자식에게는 정말 이미 멋지고 훌륭한 부모였지만 내가 스스로 나를 생각하기에도 정말 혼자서도 엄마와 아빠의 역할, 이런 엄마와 아빠의 어떤 역할을 능숙하게 해내는 멋지고 당당한 부자 아빠, 부자 엄마로 거듭나게 될 거다. 말하자면 여왕제는요, 사실 이건 메이저 카드고 이거는 궁정 카드예요. 이런 카드들은. 그래서 가장 강한, 강력한 에너지, 운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메이저 카드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어떤 컵의 여왕과 왕의 역할을 둘이 해도 못해요, 이걸. 그래서 그런 어떤 왕과 여왕의 역할을 혼자서도 너끈히 할 경제력이거든요. 그래서 황제나 여왕제라 하면 왕권과 여왕을 이분이 직접 지위를 내려주는 인물이기 때문에 가장 상위의 인물이죠. 그런 권력에 있어서도. 그렇기 때문에 너끈히 해낼 그런 경제력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따뜻하고 넉넉하고 풍요롭게 전환될 것이다. 그런 메시지로 명확하게 보입니다. 이제 큰 그림 전체적으로 보면요, 제가 보이는 게 하나 있어서 그래요. 자, 이 사람이 제가 어떤 새로운 귀인의 등장, 여러분의 우울감을 해소해줄 어떤 잘 맞는 누군가라고 봤는데 또 하나가 보여요. 뭔가 이 나를 떠났던 소드킹이요, 이 칼의 왕이 면을 바꾸는 어떤 그런 입장과 처세를 바꾸는 그런 모습으로도 보입니다. 이렇게 완전 가면을 바꿔 쓰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잘 되신 걸 보고 너무 잘 됐잖아요. 그걸 보고 이제 속으로는 엄청 부러워하고 정말 내가 놓친 걸 이렇게 후회를, 이 사람을 괜히 어떤 놓친 걸 후회를 하면서도 그걸 감추고, 그 감정을 감추고 너가 잘 될 줄 알았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공감한다는 듯이 안면을 바꾸고 다가오는 이 칼의 왕은 굉장히 냉정하고 냉철한 판단력, 결단력의 소유자라면 이 컵의 왕은 굉장히 감정적이고 감성적인 그런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면을 완전히 바꾸고 다가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그걸 받아주시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만약에 그런 상황이 있다면 이 사람이 면을 바꾸고 다가와도 여러분은 받아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 자, 이 두 카드 둘 다요, 공통점이 있어요. 경제적인 독립도 있지만 뭔가 그냥 삶 전반적으로 굉장히 꼭 혼자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사회적, 경제적 모든 면에서 내가 내 삶을 굉장히 주체적으로, 주도적으로 모든 권리를 쥐고 살아가는 그런 당당한 여성상이거든요. 여성의 모습이 공통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다시 이 사람의 면을 바꾸고 나 이제 변했어 하고 다가오더라도 여러분들은 그것에 흔들리지 않고 주체적으로 여러분의 새로운 삶을, 풍요로운 삶을 그대로 영위하실 거다. 전에는 여러분에게 예를 들어서 경제권이 없었어요. 말하자면 나에게 경제권이 상대에게 있고 나에겐 경제권이 없어서 그냥 내가 어떤 이렇게 감정적으로 흔들리고 힘들어도 어쩔 수 없이 아쉬운 소리를 해야 했고 그렇게 관계에 이끌려 가야 했다면 이제는 소드로 바뀌는 거죠. 칼의 여왕으로, 컵의 여왕이 아니라 칼의 여왕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되게 특이하죠, 여러분. 여러분과 관계가 분리된 어떤 누군가는 이렇게 바뀌고 여러분은 컵의 여왕이었던 여러분은 칼의 여왕이 됩니다. 완전히 뒤바뀌었잖아요. 그쵸? 입장이. 그래서 나에게 이랬던 상대, 이렇게 차갑게 대했던 킹소드가 이렇게 감정적으로 변하고 오히려 여러분은 컵의 여왕처럼 늘 내 감정보다는 상대의 감정에 맞춰주고 따라줬지만 이제는 내가 칼의 여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꼭 예시의 상황이 아니시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적으로도. 어쨌든 여러분은 분명 지금 정말 추수의 계절, 지금 현실의 어떤 우리가 가을의 문턱에 들어선 것처럼 자연의 계절처럼 여러분의 삶도 부유하고 풍요로워질, 뭔가 수확하고 결실을 맺을 그런 단계에 와 계신 걸로 보여요. 그래서 뭔가 이미 고질화된 무언가를 내가 버리게 됨으로써, 거기서 분리가 됨으로써 그 자리에 풍요가 넘치게 채워지는 그 인생의 가을을 맞이하신 걸로 보입니다. 자, 마침표를 읽어보려던 비스콘티 카드에는 나인 오브 펜타클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중복이 되었어요. 부유한 워라벨의 정점.
부유하고 독립적인 여성, 경제적으로. 자, 그래서 일의 성취와 일상의 행복이 조화롭게 풍요를 일구는 워라벨 카드. 이렇게 만약 내가 혼자 일과 육아를 책임을 져야 했었다면 더욱 어려운 게 워라벨이잖아요. 아이들과 여유롭게 시간을 즐기기도 어렵고 일은 일대로 고되고 바쁘고. 그런데 이렇게 중복까지 되어 강조하는 나인 오브 펜타클의 메시지는 우리 여러분 이제 그런 어느 열세와 불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정말 돈 걱정 없이 경제적으로 완전한 독립, 부의 독립, 아이와 이제 행복한 일상, 격이 다른 여유로운 일상을 마음껏 행복하게 누리고 만끽할 수 있게 될 거란 메시지입니다. 같은 카드예요, 여러분. 이렇게. 자, 여러분은 이 아까 오라클 카드로 말씀드린 이게 어떤 여러분 삶의 무드, 분위기를 그림으로 표현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딱 맞아떨어집니다. 고난의 끝이 다가옵니다. 새로운 삶의 전환기. 다만 낙엽 한 잎이 아닌 고난의 끝을 의미하는 계절의 변화를 그저 감사히 맞이하고 풍요의 결실을 만끽하며 웃고 춤추라. 자, 여러분 에너지 흡수해 주시고요. 자, 리딩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말름이 성장합니다. 그 성장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2번 이 붉은 룬스톤을 선택하신 여러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주말이라서 셔플 영상은 생략하고 5개의 카드를 리딩합니다. 먼저 오늘 리딩의 키카드 먼저 열어볼게요. 네, 에이트 오브 컵스가 나왔고요. 자, 그리고 오라클 카드 세상의 조언은 27번 나로스네일 캄이라는 평온을 얘기하는 오라클 카드가 나왔습니다. 자, 메인 카드 열어볼게요. 첫 카드가 포 오브 안즈, 두 번째 포 오브 컵, 네, 자, 킹 완드, 14번 메이저 템퍼런스, 네, 그리고 3 오브 컵, 12번 메이저 행맨이 나왔고요. 자, 그리고 6 오브 안즈, 자, 마지막 퀸 완즈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우선 전반적인 메인 카드와 키카드, 또 오라클 카드를 통해 여러분 메시지를 한번 요약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당신의 꿈이, 그 이상이 아득히 먼 환상처럼 느껴지는가? 당신의 마음이 그 성은 도저히 당신의 집일 수 없을 것이라고 속삭이고 그 화려한 파티는 당신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들만의 세상이라고 하는가? 그렇다면 그 마음의 잔소리에 이렇게 응수하라. 내가 바로 저 성에서 사람들이 모여들고 환호하는 화려한 파티를 열게 될 거라고. 그러니 그만 초조해해도 괜찮다고 말이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카드는 오라클 카드가 이렇게 달팽이 카드가 나오고 그리고 이렇게 완드 카드들이 메인 카드에 많이 나온 걸로 봐서 여러분이 굉장히 뭔가 바쁜 마음이 좀 뜨거운 그런 느낌으로 보이고 그래서 그것을 뭔가 그 속도감을 약간 이렇게 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메시지가 전체적으로. 이 오라클 카드의 메시지는 뭐냐면 달팽이의 느림은 다만 느린 것이 아니라 강력한 평온함이다. 심호흡을 급할 필요 없다. 당신은 당신의 속도와 상관없이 그것이 느리다고 생각하겠지만 그 속도에 상관없이 당신은 거기에 분명히 목표에 도착할 것이다. 그러니 속도를 줄여라. 온도를 낮추라. 약간 그런 메시지입니다. 이 카드는. 어차피 도달할 것이니 평온함을 유지하라 이런 느낌이에요. 자, 먼저 이제 메인 카드 이제 읽어볼게요. 오늘 주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룰 여러분의 성취를 보는 건데요. 완주의 왕과 여왕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은 물론 현실적으로 여러분이 어떤 굉장히 내가 몸이 바쁘고 땀 흘리는 그런 분주함일 수도 있지만 지금은 좀 더 마음, 여러분 내면의 초조함과 불안에 대해 말하려고 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카드는 특이한 게 성취 어느 과정 자체를 저에게 보여주질 않고요. 그냥 딱 잘라서 저한테 야, 이 사람은 이런 목표와 이상이 있는데 이 사람 그건 그냥 돼. 목표가 곧 결과야. 그게 잘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서, 그러니까 과정까지는 너는 알 거 없어 라고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저한테 카드가. 그래서 그저 지금은 여러분이 그 이미 성취할 이상과 목표치에 대한 애티튜드, 마음가짐을 카드는 말하려 합니다. 여러분이 현재 목표로 하는 것이 일이든 학업적인 성취든 무엇이든 간에 그 목표를 바라보는 마음의 시선이 어떠냐면 이 두 카드가 그걸 보여주거든요. 제일 먼저 나온 4 완즈와 3 컵스, 어느 높고 먼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이 느끼기에. 내가 목표로 잡기는 했지만 지금 보시면은 3 오브 컵을 보면 이게 축배 카드인데요. 지금 잔 3개를 이렇게 높이 들고 있죠. 그거는 그 어떤 높이 든 잔의 포인트가 있어요. 키워드가. 그래서 지금은. 그래서 높고 먼. 지금 보면 이미지의 앵글이 길죠. 멀잖아요. 그쵸? 그래서 멀고도 높다고 여러분이 느껴지는 어느 목표. 내가 목표를 잡긴 했지만 그것이 너무 멀고 닿기 쉽지 않겠다고 여기는 그 마음. 자, 이어진 4 오브 컵스와 12번 메이저 행맨이 바로 이것을 내가 멀고도 높게 바라보는 이 이상에 대한 여러분의 그 애티튜드를 지금 가진 마음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나의 그것을 너무 높고 멀게 느끼면서 느끼는 무력함, 또 꿈을 이룰 수 없을 거지도 모른다는 그런 어떤 가망이 없다는 부정적인 마음의 시선, 지금 거꾸로 매달려 있죠. 그래서 내가 이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은 될 일이다, 될 목표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다른 반대의 시선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꿈과 목표를. 그래서 그런 것들을 대체적으로 이 4장의 카드가 그렇게 여러분의 목표와 이상에 대한 마음의 애티튜드에 관해 말하고, 뒤로 이어진 4장의 카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여러분이 멀고 높이만 느끼는 그 목표, 이제 여러분이 그것을 이미 성취할, 그것에 대해 이미 성취할 승리와 그 승리 후에도 멈추지 않을 여러분의 성장에 관한 청사진을 보여줍니다. 자, 먼저 킹 완즈와 아래 6 오브 완즈. 완즈 킹은요, 욕심이 곧 성취로 이어져야만 하는 그런 권력가, 야망가죠. 6 오브 완즈는 불리한 전장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로마의 개선 장군이에요. 영광스러운 승리. 그래서 이 두 키워드를 조합하면 하나죠. 여러분이 이거는 내 욕심인가? 할 만큼의 어느 높은 이상이나 목표를 결국엔 여러분의 승리로 이끈다. 내 욕심인가? 할 만큼의 이 목표를 내 승리로 만든다는 거죠. 쟁취하신다. 그 결과를 보여줍니다. 자, 뒤로 이어진 템퍼런스가 좀 메시지가 진한데요. 지금 이 카드는 누려본 일, 겪어본 승리, 겪어본 꿈처럼 여러분이 높게만, 멀게만 바라봤던 그 여러분의 어느 이상과 목표를 이렇게 이루게 되면서 그것의 어떤 승리감, 성취감, 만족감, 그런 것을 온전히 내 것으로 경험하고 이제 알게 되시면서 이제는 그게 아쉽지가 않은 거죠. 이 목표가 아쉽거나 목매어 바라볼 필요도 없이 돼버린 어떤 그런 상황을 얘가 보여줘요. 이 템퍼런스. 내면에 균형과 조화를 대표하는 이 키워드가 있는 카드가 그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은. 아쉽지 않은 그런 마음. 뭔가 내가 동경하던 것을 내가 해보기 전까지는 막 우러러보다가 막상 내가 그 일을 겪고 나면, 내게 되면 별것 아닌 게 되는, 일상적인 무엇이 돼버려서 특별함이나 신비감이 사라지는 그런 자연스러워지는 그 과정을 여러분의 감정의 무드를 얘가 보여줍니다. 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새 차를 사기 전에는 뭐 사진도 보고 영상도 보고 나중엔 직접 시승까지 해봐도 갖기 전까지는 너무 아쉽고 애틋하고 그러다가 정말 여러분의 내 차가 되고 시간이 지나면 그 간절함이 무색무취로 그냥 평온하다 못해 덤덤해지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이어서 나아가 더 새로운 다음 모델이 갖고 싶어지는 새로운 욕망이나 야망을 품게 되는 그 어떤 누려본 자, 가져본 자, 이게 그 누려본 자, 가져본 자가 된 여러분이고요. 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평온함입니다. 마음에. 그걸 지금 이 템퍼런스 카드가 강조하고 있어요. 자, 이 퀸 완즈는 사실 완즈 카드에서만큼은요, 제가 궁정에는 뭐 사원소 다 왕과 여왕이 있지만 완드에서만큼은 사실은 왕이 가장 정점이잖아요. 근데 완드에서는 왕보다 여왕을 정점으로 저는 봅니다. 어떤 광대한 에너지나 세력을 보는데, 비유적으로 말씀드렸던 인물은 제가 이
퀸 완드로 비유적으로 그동안 언급했던 인물은 어떤 윤여정 배우님이나 호텔신라 이부진 사장님 뭐 이렇게 언급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이 왕도 물론 굉장한 야망가고 권력가지만 쉽게 말해 이 왕은 영토 확장에만 욕심이 있다면 이 여왕은 안팎을 아우르는 빈틈없는 통솔력과 리더십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줄 아는 그런 리더라서 가정과 일로 보면요. 이 여왕은 가정 내에선 좋은 엄마이자 또 밖에서는 능력 있는 리더로 멀티태스킹이 그냥 되는 정도가 아니라 뛰어나다는 거죠. 그래서 성별과 상관없이 여러분은 이제 그저 내 하나의 목표만 바라보고 나아가던 내 어떤 이 멀고도 높은 그 이상과 목표를 향해서만 나아가던 그때의 그 치열하고 뜨겁던 시절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더 높은 수준의 목표와 이상을 품고 나아가 여러분의 일과 삶의 균형과 조화로 내 일의 성취도와 삶의 만족감을 함께 공동으로 더 크고 안정적으로 성장시키고 영위하게 되실 거란 메시지로 명료합니다. 이 퀸 완드 카드가 바로 그걸 말해요. 여러분의 더 큰 꿈. 이때는 당장은 내가 멀고도 높게 봤던 것을 여러분이 갖게 되면서 여러분은 이제 더 큰 야망을 품게 될 거란 얘기입니다. 그 계시를 보여주는 거고요. 자, 마지막 비스콘티 카드. 에이트 오브 컵스. 자, 이건 이동의 키워드가 있는 카드인데요. 이 오라클 카드와 같이 어떤 이 달팽이의 움직임, 느린 움직임이 상징하는 메시지와 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카드입니다. 이건 마이웨이의 키워드도 지내서 여러분이 누가 뭐라든 정말 흔들림 없이 여러분이 가고자 여러분의 마음이 깃드는 길을 향해 나아가되 뒤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 롯의 아내처럼 여러분은 뒤돌아보지도 말고 계속 나아가고 정속을 유지하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이 두 카드가 지금 말하는 게. 아까 이거 오라클 메시지 말씀드린 것처럼 당신의 속도에 상관없이 당신은 거기에 도착을 할 것입니다 했잖아요. 당장 눈앞에는 여러분의 지금 목표나 이상이 여러분이나 남들의 눈에 아무리 높고 멀어 보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이라는 큰 그물 안에서 그 범우주적인 신의 시야로 여러분의 삶에 보이는 것은 여러분이 어차피 그 높은 목표에 오차 없이 도달할 것이 명백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다만 지금 급한 마음을 자제하고 평온함을 유지하시면 더없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자, 여러분이야말로 정말 이미 예비된 승리가 있고 여러분은 거기 지금의 그게 크게 보이겠지만 사실은 여러분은 그걸 너끈히 성취하고 이제는 그게 자연스러워질 거라는 거예요. 이 거리감이 아주 내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는 이것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삶을 목표를 가지게 되실 거라는 그런 암시를 읽어봤습니다. 자, 여러분의 카드니까요. 메시지 기억해 주시고요. 리딩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말름이 성장합니다. 성장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럼 우리 3번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노란색 룬스톤을 선택을 해주셨고요. 자, 오늘 주말이라서 셔플 영상 생략하고 5개의 카드 리딩을 합니다. 자, 오늘 주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이룰 성취. 자, 여러분 메시지 읽어볼게요. 먼저 키카드는 올드로 월드가 나오네요. 굉장합니다. 자, 메이저 끝카드죠. 마지막. 자, 그리고 오라클 카드는 세상의 조언. 자, 25번 나러 페이리 매직이라는 카드가 나왔고 메인 카드 읽어볼게요. 투 오브 컵. 6번 메이저 더 러버스. 2번 메이저 고위 여사제. 심상치 않네요. 자, 에이스 오브 소드. 3 오브 소드. 18번 메이저 더 문카드, 10번 메이저 더 피로푸춘, 7번 메이저 더 첼리언. 여러분 다 메이저입니다. 다는 아니고 8장에서 5장이 지금 메이저고 그리고 키카드도 21번 월드 메이저 카드 22장, 78장 중에 22장에서 마지막 카드까지 나왔어요. 그러면 총 22장에서 6장이 여러분 카드에 나온 셈이에요. 야, 정말 장난 아닙니다. 자, 한번 볼게요, 메시지. 요약 진행하겠습니다. 요약이 쉽지 않겠습니다. 네, 너무 깊은데요. 당신은
눈에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거대한 힘, 그 우주의 마법을 믿을 수 있는가? 누구라도 그것을 믿지 못하는 것은 인간이 자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왜냐하면 그 힘은 태초부터 모든 생명 탄생의 원천이자 인간 육신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이제 당신만은 마법을 믿는 것이 7살 어린애나 하는 짓이라 여기지 말라. 누구도 아닌 당신의 삶에 바로 그 마법이 마치 판타지처럼 놀라운 현실을 펼쳐놓을 예정이니 말이다. 자, 여러분, 오라클 카드가 유니콘 오라클이 25번 나러 페어리 매직이 나왔어요. 이것도 마법을 얘기하고 있죠. 다만 동화 속 요정이 아닌 당신 삶의 마법이다 라고 말하는 카드인데요. 우리 3번 분은 정말 삶의 마법이 일어날 그런 분들인 것 같습니다. 마법을 믿으래요. 자, 한번 볼게요. 자, 투 오브 컵스와 아래 쓰리 오브 소드. 어떤 성과와 보상의 불공정함 또는 어느 인간 관계 안에서 받은 여러분의 깊은 상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뭔가 기대한 것에 실망스러운 결과로 상처를 받았다. 그러니까 내가 바친 피땀 눈물에 비해 돌아오는 보상이 공정치 못했다. 그런 어떤 걸 보여주고요. 이 두 카드가. 자, 그리고 이 러버스 카드와 문 카드가 이렇게 메이저 카드로만 나왔는데 지금 이것이 이제 이 앞에 여러분의 어떤 그런 과정, 그 실패나 상처에 관해 부연 설명, 수식을 좀 나왔는데요. 인류의 기원, 러버스는 인류의 기원, 태초, 어떤 신의 계획, 사랑과 미움, 믿음과 불신, 빛과 어둠, 성공과 실패, 어떤 인간 세상에서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인생의 양면, 마주보는 그 두 가지를 계속 다 보여줘요. 여러분 계속 둘입니다. 한번 보세요. 지금 그 아담과 이브 인물 둘이죠. 그리고 여기는 개와 늑대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도 두 사람. 그리고 여기 여사제 카드에도 흑백의 기둥이 나오고 대립된 마주보는 뭔가가 나오고요. 여기는 흑백의 스핑크스가 나오고 마지막 비스콘티 카드에도 2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은 굉장히 전체적으로 두 가지, 어느 분리된 혹은 반대로 함께하는 그런 무엇이 보이죠? 우선 이 두 카드가 의미하는 바를 먼저 볼게요. 태초라고 태초라고 상징할 만큼, 표현할 만큼 아주 오래되고 또 일식으로 잠시 가려진 어떤 태양과 달 그림자 아래 겉으로 보기에는 어떤 이렇게 지금 늑대와 개가 나오는데요.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에게 공격적이고 어떤 적대적으로 보이지만 사실 그저 자신의 무리를 모으려고 하울링하는 이 하얀 늑대와 또 온순하고 충성스럽게 보이지만 언제 물지는 또 알 수 없는 개처럼 쉽게 내가 어느 한쪽을 믿을 수 없고 결과가 묘연한 무언가.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2장씩 조합을 지어서 만약에 이렇게 2개씩 읽어보면 어떤 내용이냐면요. 여러분이 아주 인간 관계적으로 봤을 때 아주 어릴 때부터 정말 내가 아주 아기 때부터 친했던 어떤 소꿉친구 또는 가까운 사이였던 오랜 관계 혹은 정말 가족이다 여길 만큼 사이가 가깝고 좋아서 어떤 철석같이 믿었던 누군가나 또는 그렇게 사람에 대한 믿음으로 비유할 만큼의 어떤 아주 단단히 믿고 기대했던 그것으로부터 그만큼 또 깊이 그것에 도달하지 않아서 깊이 배신감을 느끼는 어느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건 배신이다 하는 어떤.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러한 상처로 다가온 어느 일이나 관계, 그 불공정함, 억울함, 그런 걸 이 4장의 카드가 아주 크게 보여줘요. 그러니까 그게 간단한 게 아닌가 봐요. 여러분에게 굉장히 굉장히 힘들게 했던 무언가로 보이는데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에 4장의 카드는 이제 여러분이 성취할 결과입니다. 2번 메이저 고위 여사제와 아래 운명의 수레바퀴. 말 그대로 여사제는 이 신의 말씀, 여기 지금 보면 인간을 창조하는 신의 모습이 그려져 있죠. 이 신의 사제죠. 이 인물이, 여사제가. 그 신의 이 말씀을 필사하는 타로 경전 서기관이에요. 그래서 이 러버스 카드 속 신의 사제입니다. 그래서 이 사제는 선과 악,
이 흑백으로 표현된 선과 악, 무엇에도 치우치지 않고 또 그래서도 안 되고 늘 흑과 백으로 구분된 극단이 아닌 중도에 머물러야만 하죠. 그래서 이 카드는 여러분이 앞에 이런 인생의 어느 한 상처나 이 4장의 카드가 말하는 그 깊은 슬픔에 관해서 운명의 흐름에 있어서는 그것이 운명의 여러분 인생 운명의 그 흐름에 있어서는 다만 그건 인간의 의식으로는 다 알 수 없는, 그것이 반드시 꼭 실패도 아니고 또 그것이 나에게 절대적인 불행이 아니라 후일 행복으로 돌아올 거라는 믿음, 그 믿음, 운명의 수레가 화를 복으로 돌려줄 거라는 그 긍정의 마음을 축으로, 단단히 마음의 축으로 두려는 그런 자체를 말하고 있어서, 그것이 지금 여러분에게 전하려는 거는 여러분이 그렇게 마음의 상처를 누구의 도움도 없이 스스로 회복하고 또 깊은 상처만큼 성숙한 내면의 결실로 외부적인 현실에서도 그 열매가 아주 크고 건실하게 성장할 거라는 계시, 또 여러분이 스스로 얻게 될 깨달음, 그 승리로 인해, 그 현실의 어떤 영광스러운 결과로 인해 여러분이 이 화가 복으로 돌아온 그 영광스러운 결과를 맞이하시면서 여러분이 스스로 얻게 될 이 깨달음, 그때 그 상처, 이 상처, 그 실패, 그 일이 결국은 꼭 필요했던 공정함이었구나. 내 운명 안에서는, 큰 그림 안에서는 이것이 불공정이 아니라 공정이었구나. 그것이 이렇게 영광스러운 열매를 가져올 씨앗이었구나. 내가 모르는 큰 그림이었구나. 우주야,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이런 마음. 이 러버스 카드 속 카드도 얘기하는 게 신의 인간 창조의 계획이잖아요. 그래서 우주의 계획이었다. 그리고 뒤에 이어진 카드, 바로 그런 여러분의 어떤 그런 걸 깨닫는 여러분의 내면의 성장과 함께 그 현실적인 성취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에이스 소드와 전차 카드, 만약에 이 3 소드가 실패라면, 단적으로 딱 봤을 때 이게 실패면 이건 승리죠. 또 이게 상처라면 이거는 치유의 영광이고요. 완전히 상반된 결과를 여러분의 화라고 느끼는 게 복으로, 거대한 복으로, 영광으로 돌아올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실패나 상처를 경험한 그 일이든 학업이든 어느 인간관계적인 부분이든 간에 영예로운 결과로 돌아오고 그것을 성취하게 될 것이니 여러분의 승리의 올개가는 이미 하늘이 예비를 했다. 그런 메시지입니다. 또 아래 전차 카드. 여러분은 참, 제가 정말 카드 읽으면서 여러분도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신이라는 단어를 쓰죠. 어떤 신의 가호, 신의 사랑이라는 키워드가 안 빠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전차 카드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야말로 여러분의 성공이 결국은 신의 계획이고 사랑이었다는 그 숙명이라는 느낌이 지납니다. 될 놈 될 숙명. 이미 여러분이 응애하고 태어나면서부터 잘 될 운명을, 그 운명을 타고났다. 승리할 수밖에 없다. 전차는 이제 신의 그 모든 계획, 이 큰 그림, 이 계획이, 그 그림의 결말이, 성공의 결실이 외부 현실 세상에 펼쳐질 때가 왔다. 여러분이 이 신의 전차에 이제는 올라설 때가 왔다고 합니다. 탈 때가 왔다. 지금 6번째 카드에 2개의 흑백 기둥이 보이죠, 여러분? 이것이 말하자면 이 신의 전차를 이끄는 흑백의 스핑크스인 셈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강력한 창조의 힘, 여러분의 성공에 대해 그 원천 에너지의 인도를 받으실 거란 겁니다. 자, 마지막 비스콘티 카드로 나온 이 월드 카드. 월드 마지막 카드죠. 이것도 같은 메시지예요. 이 9에 표현된 그림이 바로 여러분의 성공을 위한 어떤 신의 계획이고요. 이제 그 계획의 실행에 관해서 말합니다. 이제 그것을 이렇게 2명의 아기 천사가 여러분을 위한 그 신의 계획을, 큰 그림을, 그 성공을 지상에 갖다 떠올려 주는 거예요. 실행될 거다. 현실이 될 거다. 현실화의 마법. 그 완성된 성공이라는 큰 그림을 인간 세상, 이 외부적인 현실에, 여러분의 일상에 곧 드러낼 거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깊숙하고 정말 치명적일 만큼 괴롭고 아팠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참고 견디어 인내하고 내면을 성장시켰던 여러분에게 그 아픔이 깊었던 만큼 가장 공정한 보상과 결실이 여러분에게 복으로 돌아와 주어지고, 나아가 더욱 놀라운 마법과도 같은 행운이 연이어 줄지어 여러분의 전차를
전차를 따라 계속 연이어서 나타나면서 여러분을 성공 가도에 떠올려 놓을 거라는 그런 메시지로 명확합니다. 정말 그야말로 떠올려 줄 거라고 합니다. 와, 굉장하네요. 여러분. 와. 자, 이거 오라클 카드. 그죠? 제가 아까, 물론 말씀을 드렸지만, 마법. 이제 당신만은 마법, 이 요정을 환상이라고 여기지 말라. 7살 어린애나 믿는 거다. 그 믿음을, 마법을 믿는 게 7살 어린애나 하는 짓이라고 하지 말라. 누구도 아닌 당신의 삶에, 여러분의 삶에, 누구도 아닌 여러분의 삶에 그 마법이 마치 판타지처럼 놀라운 현실을 펼쳐놓을 예정이니 말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여러분의 메시지니까요. 여러분 인생에 이런 마법이 우리가 정말 판타지다. 이런 요정은 이 세상에 없다 할 만큼의 그러한 놀라운 성취와 앞으로 나아갈 그 추진력의 행운이 여러분에게 천운이 지원될 거라고 합니다. 자, 리딩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말룸이 성장합니다. 그 성장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럼 우리 4번 이거 녹색 룬스톤 선택하신 여러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말이라서 셔플 영상 생략하고 5개의 카드를 봅니다. 자, 여러분의 오늘 주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이룰 성취를 한번 메시지로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의 키카드 열어볼게요. 네, 지금 스트렝스 카드가 나왔네요. 그리고 오라클, 세상의 주원, 유니콘 오라클 카드는 28번, 나로 마운틴, 스터빌리티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주요 메시지 카드 열어볼게요. 자, 3 오브 완즈, 2 오브 완즈, 킹 펜타클, 17번 메이저 더 스타, 3 오브 펜타클, 9 오브 완즈, 9 오브 소드, 자, 7 오브 소드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카드가 나왔는데요. 한번 제가 요약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당신을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대한 벽, 그 아름다운 꿈의 여정을 가로막는 큰 산 앞에 당신 자신이 미약하다 느껴진다면 그것은 착각의 환상이며 오산이다. 그 거대한 산은 산이 아니라 그저 산의 그림자이며 그 산 그림자의 실체 또한 산이 아니라 바로 당신이기 때문이다. 그 거대함이 바로 당신 자신이다. 그러니 오르지 못할 이유도 나아가지 못할 이유도 없다. 당신은 정복할 것이고 해방될 것이며 드디어 반짝일 것이다. 다시 한번 당신 앞에 그것은 오르지 못할 무엇이거나 가로막은 거대한 산이 아니라 우뚝 솟은 당신이라는 존재의 그림자다. 당신은 영원한 힘이다. 당신의 정점, 최고의 모습을 시각화하고 그 정상에 서서 궁극의 평화와 안정감을 만끽하라.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 그 오라클 카드와 이 전반적인 카드의 메시지를 함께 아울러 요약을 해봤어요. 자, 여러분 이 이미지를 잘 보시면 지금 어린 이렇게 요정 아이가 이렇게 여기 서 있고 큰 어떤 유니콘의 그 앞에 나타난 그런 모습이죠. 메시지는 나로 마운틴, 산이 아니다. 다만 산이 아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만 산이 아닌 스터빌리티, 안정성이다 라는 메시지가 적혀 있어요. 이 메시지 뜻은 뭐냐면 나는 우뚝 솟은 존재다. 나는 영원한 힘이다. 막 이런 굉장히 큰 깊은 메시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에 느끼는 어떤 이런 장애물이라고 여기는 어떤 힘든 어떤 상황, 고비, 벽, 그거를 이렇게 형상화한 모습입니다. 근데 그것은 사실은 그것의 실체는 여러분의 거대함이다. 이런 메시지거든요. 제가 한번 본 리딩을 시작해 볼게요. 자, 3 오브 완즈와 3 오브 펜타클 먼저 나온 게 틀에 사로잡힌 어떤 이 두 카드가 그거예요. 과거에 묶여서 행동하지 못하는 또 뒤에
이 두 장의 카드와 좀 의미를 풍부하게 말씀을 드려보면 지금 카드들이 4장 모두 여러분 이 4장을 먼저 볼게요.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고요. 이 4장이 그리고 이 4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이루실 성취입니다. 근데 이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4장을 볼 건데 지금 보면 4장 모두 움직임이 없어요. 그저 정적이죠. 하지만 마음의 열정은 뜨겁습니다. 마음은 있지만 나를 움직여 나아가게 행동할 수 없도록 만드는 어느 현실적인 상황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거의 내가, 이게 과거고 이게 어떤 미래라면 과거에는 발목을 잡히고 미래에는 두려움으로 갇힌, 그래서 내가 현재에는 지금 먼저 앞에 두 카드를 보면 이 두 장은 여러분이 고치거나 절대 변경할 수 없다고 여기는 어느 토대, 건물의 어떤 골조나 반석처럼 어느 과거의 패턴을 내가 이 과거에 내가 그동안 계속 해왔던 그 정말 내 어떤 본성이나라고 여길 정도의 어떤 그런 습관이나 그런 패턴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를 건드리면 다 지어놓은 건물이 중심을 잃을 것만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이 4장의 카드를 두고 그 상황을 예를 들어보면요. 이 4장 이런 거예요. 예시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한 프로그램에서 제가 부활 그 김태원 님이 나오셔서 그 창작의 고통에 관해 말씀하시는 걸 본 적이 있는데요. 건강 악화로 그분이 이제 1년 정도 술을 끊으셨다고 해요. 근데 악상이 자꾸 엉키신대요. 그러니까 맨정신, 내가 술을 안 마신 맨정신, 맑은 정신에서는 창작이 잘 안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괴롭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시기인 거죠. 그러니까 늘 작업을 할 때 그분은 밤에는 만취, 낮에는 숙취라고 말을 하시면서 그렇게 곡을 만들었는데 그걸 못하니까 이게 안 나오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 어느 과거의 패턴이나 습관에 머무는, 이것이 이 투 오브 안주와 쓰리 오브 펜타클이 그걸 말하고, 또는 내가 정말 징크스처럼 내가 이걸 못해서 저게 안 된 거야 안 되는 거야, 이런 나만의 공식 같은 무언가. 또 이 투 오브 안지와 나인 오브 안지는 그 김태원님 같은 경우라면 멀리 미래를 생각하면 내가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이게 건강을 지키는 거예요. 수성의 카드죠. 그래서 미래를 생각하면 멀리를 보면 내가 건강을 위해서 술을 마시면 안 돼요. 그쵸? 근데 또 술을 끊는 게 맞는데, 하지만 술을 안 마시면 또 곡이 잘 안 나오는 이 징크스를 깨고 벗어날 수가 없는, 그래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래서 그것이 마치 거대한 산처럼 이렇게 지금 이 어린 요정 앞을 가로막은 이 거대한 안개 뒤에 이 산처럼 나의 어느 성공, 이게 말하자면 이게 이 킹 펜타클이 여러분의 성공 할 그 모습이에요. 미래의 청사진인데 여러분이 이렇게 왕의 정점, 이렇게 킹 펜타클로 표현될 만큼 성공을 하는데 그 성공을 가로막고 방해하고 있다. 이게 막고 있다는 거예요. 김태원님 같은 경우는 바로 그 4장의 징크스나 그 어떤 장애로 인해서 내 창작의 어떤 그 고통으로 인해서 그것이 내 성공을 가로막고 있다, 방해하고 있다, 이 킹 펜타클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9개의 칼은 불안과 수면 장애로도 보지만요, 지금 앞에 예시 안에서는 어떤 창작의 고통인 셈이죠, 이게. 그래서 예술은 잔인하다고 하잖아요. 배고플 때, 정말 가장 고통스러울 때 명작이 나온다는, 그게 너무나 큰 산, 거대한 장애물로 느껴지는 겁니다. 정말 그런 여러분이 어떤 창조적인 작업을 하시는 분일 수도 있지만 아니라고 해도 마치 내 삶의 어느 장면이 계속 리플레이 되는 것처럼 같은 곳에 고정돼서 멈추어 있는 듯한, 뒤로 갈 수도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는 그 멈추어 있는 듯한 그런 많은 상황들이 있으실 수 있죠. 그래서 어느 경우는 내가 현실에 충실하려고 노력하지만 그게 마음이 안 편하신 겁니다. 재정적으로는 안정적일지 몰라도 늘 꿈에 대한 갈증이 있으신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겠어요. 근데 그 두 가지를 충족할 수가 없는, 동시에 충족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항상 선택을 해야 하죠. 자, 이제 뒤로 더 스타와 세븐 소드, 이게 그 결과입니다. 말하자면 앞에 그러한 괴로움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결국 성취할 결과의 모습이죠. 그래서 여러분 카드가 좀 특이한 건 뭐냐면 같은 번호의 배열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9 완지와 9 소드, 그리고 17번 메이저 스타의 7개의 별과 그 다음에 7 오브 소드가 7개의 칼이 나왔다는 거. 그래서 이 두 장이 의미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의 묘수, 이게 묘수예요. 여러분이 들고 나온 이 칼이 여러분만
챙긴 어떤 묘수예요. 그래서 그 묘책을 여러분이 얻게 될 거란 겁니다. 어떤 정보의 형태나 뭐 어떤 그 수를 알게 되면서 내가 이 징크스를 깨부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깨부수는 거예요. 이 어둠을, 이 빛이 깨부순다. 징크스를 깬다. 그래서 내 삶에 반복되는 어떤 끈질긴 아군이라 여기는 어떤 것으로부터 여러분은 완전히 발을 빼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 과거의 패턴에서 이제 완전히 해방될, 벗어날 방도를 찾고, 그 다음에 더스타, 이게 그 방도를 찾는 거고요. 그리고 이 더스타는 그 두 마리 토끼, 내가 과거의 틀을 벗고, 과거의 틀은 벗고 미래의 두려움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그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서 놀라운 성과의 도약이 있을 것이며, 이제 여러분은 더는 멈추어 짓지 않고 보이지 않는 창살 안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움직여 나아가 그야말로 광명, 그야말로 황골탈퇴하는, 그렇게 하듯 삶의 모든 어두운 그늘이 크게 밝아지고 자유의 해방감을 여러분이 이게 자유의 해방감이에요. 그것을 만끽하게 될 거라 말합니다. 앞에 예시 속에서 제가 김태원님 말씀드렸듯이 그분이라면 만약에 이 곡은 잘 되기 어려울 것 같아. 왜냐면 내가 원래는 이렇게 그렇게 술을 막 마시고 그렇게 해야지 그게 곡이 나오면 잘 되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못해서 아마 성과가 좋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크게 기대를 하지 않았지만 그 새 앨범과 곡이 큰 주목과 인기를, 정말 눈부신 인기를 얻으면서 대박이 터질 거라는 거죠. 이건 대박입니다. 말 그대로 이 스타카드는 대박. 이 동전의 왕은 돈이잖아요. 말 그대로 동전의 왕이 쥔 동전은 지금 이렇게 왕이 펜타클의 정점을 차지한 왕인데, 지금 근데 요 별 보이세요, 여러분? 이 펜타클이 이렇게 작게 보일 정도로 이 쥔 동전은 작게 보일 만큼 크게 이루고 부와 명예를 얻으실 거라는 메시지로 명확합니다. 이 왕의 동전보다도 큰 빛, 인기와 명예, 그것으로 부를 성취하신다는 거죠. 동시에. 그래서 제가 예시를 든 건 여러분이 상황이 모두 다르실 거기 때문에 이제 맥락을 전해드리려고 한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어떤 상황에 맞추어서 이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무리 키카드가, 비스콘티 카드가 스트렝스 카드가 나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지금 보면은 이제 남성이 그 사자 맹수를 이렇게 때려서 막 길들이려는 그런 모습이 나와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인물이 길들이려는 이 사자는 이 맹수가 바로 이 인물의 힘이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표현이 된 거지 둘은 같은 에너지라는 거예요. 이렇게 내 힘이 곧 이 사자 자체인데 너는 사자, 나는 사람, 이렇게 이상과 현실을 분별해서 애써 괴롭히고 아프게 해서 상황 자체를 틀에 맞추고 고치고 바꾸어 만들어내려고 하지 말고 그 맹수가 곧 나라는 생각으로 동기화하듯이 그 힘의 주체가 돼서 주도적으로 상황을 이끌어가라. 그런 조언 메시지가 이 카드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김태원 씨처럼 자꾸 그분을 언급해서 좀 그렇지만 예시 맥락을 이으려면 내가 술을 마셔야 명곡이 나오는데 하면서 어차피 건강을 위해 마실 수도 없는 상황을 기존 과거의 틀에 끼워놓고 괴로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죠? 그 과거의 나든 현재 술을 마시지 않고 건강을 생각하며 마시지 않고도 그 곡을 쓸 수 있는 나든 그 힘의 주체의 원천은 바로 본인 자신이잖아요. 그쵸? 본인 자신이니까요. 나는 이래서 안 될 거다. 이런 징크스가 있고, 이거 이렇게 그 징크스대로라면 이래서 나 이번에 안 될 거야. 저래서 안 될 거야. 하는 생각으로부터 벗어나서 반대로 나니까 될 거다. 나라서 된다. 하는 그런 마음. 지금 눈앞에 거대한 어둠에도 불구하고, 지금 눈앞에 거대한 어둠이 느껴지는 것 같아도 이 아기 어린 요정 좀 보세요. 다리 쫙 벌리고 아주 당당하게 딱 마주 서 있죠. 그 어둠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러분이 그 힘의 진실, 이게 바로 내 힘의 형상화, 작은 요정이 가진 힘의 형상화거든요. 그 거대한 힘의 진실, 그 어둠의 그림자의 진실이 정말 다른 무엇도 아닌 우리 여러분 자신의 존재의 거대함, 이라는 걸 알아주기만 한다면 여러분은 이러한 성공적인 도약과 이렇게 킹 펜타클과 스타 카드로 표현된 이런
성공적인 도약을 넉넉히 차지하게 되실 거란 메시지입니다. 리딩 후에 여러분의 꿈 안에서 최고의 정점을 찍은 그 여러분의 모습을 이렇게 상상해 보시면서 시각화하시면 참 여러분 좋겠다, 이런 생각도 문득 듭니다. 그러면 리딩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카드고 메시지니까요. 리딩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말름이 성장합니다. 그 성장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럼 우리 5번 분들, 이 룬스톤 선택하신 여러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말이라서 제가 셔플 영상 생략하고 5개의 카드를 리딩합니다. 자, 오늘 주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이룰 성취. 자, 이것에 관해 리딩 해볼게요. 자, 여러분의 키카드 먼저 열어보겠습니다. 우리 5번 분들 키카드는 5 안즈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함께 마무리해 보고요. 자, 오라클 카드로 보는 세상의 조언은 나로보트 전이 카드가 나왔네요. 자, 22번 카드고요. 자, 한번 이거는 이따가 같이 볼게요. 메인 카드. 자, 페이지 완즈 카드가 나왔고요. 그리고 에이스 완즈. 에일 오브 소드. 그리고 동일한 번호 8번. 이건 메이저 카드로 스트렝스가 나왔고요. 자, 그리고 퀸 펜타클. 에일 오브 컵. 16번 메이저 더 타워. 네. 18번, 19번 메이저 더 선 카드가 나왔습니다. 야, 네. 자, 여러분의 카드 전반적으로 보고 이 세상의 조언 카드와 더불어 아울러서 제가 한번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카드가 나왔어요. 이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나왔는데요. 자, 요약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지금 타고 있는 것은 보트가 아니라 앞으로 나아감, 바로 그 나아갈 성공 운명 자체다. 보트의 움직임에 집중하지 말고 아름다운 주위의 풍경을 바라보라. 즐기라. 당신은 배를 보살피려고 이 세상에 태어난 게 아니다. 즐거운 여행을 하려고 태어났다. 당신만의 여행을 즐겨라. 그 여행의 목적지는 풍요와 번영의 땅이며 당신은 태초에 이미 그 아름다운 땅을 약속받았다. 자, 뭔가 그 인생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현재 상황이나 어떤 그것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는 그 시선, 그런 것에 관해서 좀 얘기를 하려는 느낌이 있어요. 지금 이렇게 유니콘을 타고 여행하는 요정이 주변을 이렇게 둘러보고 있죠. 그쵸? 제가 한번 메인 카드를 먼저 읽어볼게요. 자, 우리 5번 분의 앞에 4장의 카드에서 잘 볼 부분은 바로 그 시야입니다. 이 오라클 카드에서도 말했던 그 메시지로 전해드렸던 그 시야에 관해서 말해요. 이 4장이. 어떤 근시안적인 혹은 거시적인 안목, 그 2가지 거리감이 확연히 다르게 구분돼서 느껴지지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지금 보면 페이지 완즈 카드 속이 인물이 이렇게 바로 눈앞에 새싹을 바라보고 있고 또 이 펜타클의 여왕도 이렇게 눈앞에 펜타클을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죠. 그죠? 하지만 이거는 하늘의 천운입니다. 그죠? 같은 어떻게 보면 시작인데 이건 궁정의 초심자 시종이고요. 이거는 하늘이 밀어주는 시작이에요. 말하자면 천운의 시작인데 지상과 천운이면 에너지가 거리감이 완전히 극이죠. 그리고 이거는 움직임이 있어요. 그쵸? 여기는 이렇게 바로 눈앞을 바라보지만 이 인물은 멀리를 보고 떠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이 4장이 그 완전히 상반된 어떤 그런 시야를 보여줍니다. 자, 먼저 페이지 완즈는 이제 초심자의 키워드가 있어서 여러분의 어떤 소중한 꿈을 바라보는 이 애틋하고 가까이를 바라보는 이 애틋한 시선. 애틋하다는 건 그만큼 이 작은 새싹 하나도 나에게 너무나 소중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의 꿈이나 이상의 그 목표를 생각할 때 이것이 엄청나게 크게 성장할 거라는 기대는 크게 품지 않고 있다. 그저 작다, 소중하다 여기는. 또 아래 퀸 펜타클은 반대로 여러분이 현실을 바라보는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이게 어떤 여러분의 이상과 목표를 바라보는 가까운 시선이라면, 그 어떤 작은 시선이라면 이거는 어떤 현실적인 걸 바라보는 시선이에요. 꿈은 여러분이 어떤 내가 언젠가 꼭 하고 싶은 거, 예를 들면 그런 꿈은 여러분이 시종의 눈으로 바라보는데 현실은 여왕의 눈으로 바라본다는 거. 그러니까 궁정에서 시종, 기사, 그리고 여왕, 왕으로 정점을 찍는데 지금 여기 현실에서는 퀸의 자세, 그리고 꿈을 바라보는 건 페이지라면 그것이 의미한다는 건 그만큼 내가 현실적인 성취나 기반의 중요성을 더 크게 두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작은 새싹을 키워보겠다고 현실을 모른 척할 수는 없다. 어떤 그런 현실에 깊게 뿌리내린 마음, 그렇게 뭔가 소중한 꿈이 여러분에게 있긴 하지만 그것을 따르기에는 현실의 안정성에 너무 위험이 따른다는 그런 생각이나 부담감 자체를 이 큐미타 펜타클이 보여줍니다. 근데 시작을 아예 그래서 뭐 시작을 아예 안 했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어쨌든 시작은 근데 하신 걸로 보이거든요. 하실 걸로 보이거든요. 아예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정말 언젠가라도 내가 준비가 되면 하겠다는 그런 마음, 혹은 작게라도 이미 시작을 한 어떤 것. 자, 뒤에는 에이스 완즈와 에일 오브 컵스 이동 카드가 나와서 이 두 카드가 말하려는 건 크게, 멀리, 여러분의 꿈을 크게 또 멀리 보는 거시적 안목으로 좀 더 과감히 마이웨이 하라는 겁니다. 과감한 시작. 그러니까 용기 내서 여러분의 꿈을 적극적으로 따르라. 왜냐면 당신이 당신만의 꿈의 길로 정말 나선다면, 그 이동을 선택한다면 그 길을 하늘이 도울 것이기 때문이다. 그 시작은 이미 창대한 끝을 예비한 신이 그 시작을 도울 것이기 때문이다. 또 이 두 카드, 페이지 완즈와 에이스 완즈, 그리고 아래로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두 조합으로 읽으면요. 꿈에 대해 안주와 현실의 안정을 선택하면 이런 어찌 보면 시종으로 표현될 만큼 작은 소심한 시작은 그 성취가 궁정을 벗어나지는 못하겠지만, 그쵸? 이게 어떤 시작과 결과라고 봤을 때, 이 위에가 시작, 밑에가 결과라고 봤을 때 여러분이 그렇게 현실의 안정을 위주로 생각을 하면 이 시종으로 표현될 만큼 그 작은 시작이 결국에는 궁정을 벗어나진 않겠지만, 만일 여러분이 이동과 변화로 과감하게 꿈의 성장을 선택한다면, 현실의 안주가 아니라 꿈의 성장을 선택한다면 그 시작은 거대한 하늘의 운을 얻은 듯 정말 천운이다 라고 느낄 만큼 놀라운 성취의 완성 또한 함께 보장을 받을 거란 겁니다. 그런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눈앞의 현실보다는 좀 멀리 꿈과 큰 이상을 내어 바라보고 그 여행을 온전히 즐겨라.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오라클 카드에서 이 요정처럼 멀리, 주위를, 풍경을, 아름다움을, 여정을 즐기고 바라보라. 다만 눈앞에 어떤 현실에 내가 안주하고 안전하려고 하지 말고, 왜냐면 우리가 지금 이 사람이 이게 하나의 배라고 봤을 때 배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이 배가 어디 암초에 부딪히진 않을까? 뭔가 어떻게 되진 않을까? 악어가 나타나진 않을까? 계속 내가 어떤 그 앞에만 주시를 하고 불안해하면 멀리 여행 자체를 즐길 수가 없잖아요. 그런 메시지로 보여요. 그래서 어쨌든 앞에서의 요약과 이 오라클 카드의 메시지와도 이제 이 4장의 카드가 통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풍경, 좀 물 좋고 우리가 공기 좋은 곳에 여행을 떠나서 풍경, 하늘을 바라보면 그렇게 힐링을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폰만 바라보게 돼갖고 여행을 제대로 즐기지 못하는 그런 시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현재 여러분이 이미 시작은 했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내가 뭔가를 좀 유보한 상황이라거나, 혹은 내가 그저 취미나 부업으로 이렇게 본업이 아닌 부캐로 정말 소소하게 하고 있다면 그 여행의 목적지, 여러분만의 길, 그 이상의 그야말로 창대한 끝, 성공이 예비돼 있으니 일시에 눈앞의 현실에 함몰되지 말고 애초의 목적과 완성된 큰 그림을 보는 넓은 안목으로 계속 전진하며 또 과감히 여정 자체를 즐기라, 이런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러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부캐로 취미나 부업으로 하시던 일이
있다면 그것이 전업으로 여러분이 돌리시면 더 크게 도약하게 되시니까 전업으로 확장해라. 약간 이런 메시지로도 볼 수가 있죠. 자, 이어진 에잇 오브 소드와 타워 카드. 지금 이 뒤에 4장의 카드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앞에 4장의 카드가 이제 어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얻을 성취가 뒤에 4장인데, 이 4장의 카드도 두 갈래로 나눠서 보여줘요. 어떻게 보여주냐면, 먼저 이 두 카드. 에잇 오브 소드와 타워 카드가 나왔죠. 말하자면 에잇 오브 소드는 컴포트 존이에요. 안전지대. 그래서 이 안에만 있으면 안전해. 여기는 내 구역이라 안전해. 위험이 적은. 하지만 이 타워 카드는 건설적인 혹은 완전히 파괴적인 그러한 거대한 신의 힘과 격변의 때 그 상황을 상징하기 때문에 위험이 큰, 리스크가 큰 어떤 하이 리스크 그 자체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죠. 요거는 안전한 거. 요거는 하이 리스크. 로우 리스크라면 하이 리스크. 그래서 완전히 대비가 되죠. 배는 항구에 있는 게 사실 가장 안전하지만 그것이 배의 존재 이유는 아니다라는 말처럼 항구에 있는 게 안전하지만 그 배가 존재하는 이유, 그 존재의 이유는 안전을 위해서가 아니죠. 그쵸? 그래서 말하자면 에잇 오브 소드와 이 스트렝스, 이 두 개의 조합, 가로 조합, 이 두 개의 조합처럼 으로 보면 말하자면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을 기대한다면 내가 적게 안전하게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고수익을 기대한다면 안전을 위해 항구에 머물고 버틴다면 꿈의 성취에 있어 부단한 인내가 필요할 것이라는 거, 그 성취를 얻기까지. 하지만 이게 그거고요. 이 아래 두 개는 하지만 반대로 내가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나의 진정한 꿈의 목표와 이상에 도전하고 나아갈 용기를 내어준다면 그 꿈의 성취는 그야말로 가볍게 승리를 거두고 찬란한 광명을 맞이할 것이란 겁니다. 이 지금 해맑고 순수한 기쁨에 젖은 어린 아이와 또 이 위에 이 스트렝스 맹수 사자를 다루는 여인의 무드 표정을 한번 보세요. 분위기. 그 마음을 비교하면 어떨까요? 이 맹수 사자를 길들여야만 하는 여인의 그 고된 인내의 시간과 힘든 그 마음과 이 어린 아기의 정말 그야말로 해맑은 순수한 기쁨에 젖은 아이 마음을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의 길은 그야말로 고행이고요. 이 어린 아이의 길은 말 타고 꽃길을 달릴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메시지는 내가 위험하게 느껴지고 모험으로 여겨지더라도 이건 모험이잖아요. 그죠? 내가 좀 상황이 그건 위험하다. 모험이다. 라고 느껴지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그 목표나 꿈이 여러분이 진정 사랑하는 여러분을 행복 충만하게 하는 그런 길이라면 다만 눈앞의 현실에 꿈의 비전을 발목 잡히지 말고 거시적인 안목으로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라. 이미 그 창될 꿈의 완성을 하는 하늘과 여러분의 신성이 여러분의 꿈의 전진을 응원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이렇게 될 거란 겁니다. 여러분이 감수하는 만큼 여러분은 정말 놀라운 성과를 얻게 될 거고 여러분이 항구에 머문다면 언젠가 이루시겠지만 조금은 힘들 수 있다. 고행, 인내가 필요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게 더 멋지죠? 그래서 여러분을 정말 행복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길이라면 여러분 꿈을 선택해 나아가시라는 그 전진을 응원하는 메시지로 명확합니다. 자, 마지막 키카드로 보는 비스콘티 카드는 5 안즈가 나왔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맥락입니다. 경쟁에 뛰어들라는 겁니다. 행동하라는 겁니다. 경쟁을 두려워 말고 여러분이 과감히 뛰어든다면 이 어린 아이처럼 해맑게 뛰어든다면 놀라운 성취 후에 당신은 깨달을 것이다. 사실 그 경쟁은 이걸 내가 위험이라고 느꼈지만 사실은 위험 요소가 전혀 없는 다만 아름답게 완성될 큰 수익으로 다시 돌아올 그런
완성될 꿈의 단련이고 즐거운 여정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어떤 금전적인 투자를 하세요. 높은 위험에도 고수익을 노리고 투자하세요. 이런 얘기가 아니라 조금은 더 깊고 근본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그 상황에 맞게 리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거 여러분의 카드니까 기억해 주시고요. 모험을, 여행을 즐기라 합니다. 여러분의 꿈은 시작과 동시에 거대한 성취, 충만한 성취가 예비된 시작이니까 여러분이 그 꿈을 따라서 용기 있게 전진하기를 바라는 메시지를 읽어봤습니다. 자, 여러분의 메시지니까 기억해 주시고요. 네, 리딩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말름이 성장합니다. 그 성장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